안녕하세요. 건강과 웰에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오늘은 오줌이 질금질금. 중장년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지만 대놓고 이렇게 좀 상담하기는 좀 어려운 소변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오줌이 질금질금 새는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중대 질환 같지는 않은데 이걸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한 20-30년 전에는 이제 어떤 질환을 이제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이런 데 중점을 많이 맞추었다면 최근 한 20-30년은 이제 삶의 질에 관련된 질환이 많이들 부각되고 있죠. 소변이 질금질금 샌다든지 소변에 문제가 돼서 사람이 목숨이 위태하거나 죽는 경우는 드물지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한 예로 어떤 부인네가 있는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세요. 자식들도 다 키우고 대학도 다 가고 자기 시간을 좀 가지고 친구들이랑 등산을 간다든지 어떻게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못 가신대요. 차 타고 가는 중간중간에 야, 차 좀 세워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는 것도 민망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계하고 단절돼서 집에만 있게 되고 안 그래도 여성들이 이제 폐경이 오면 약간 무드도 깔아앉고 우울증이 오는데 이런 소변 증상과 함께 더불어 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변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줘야 되고 어떤 단계에서 끊어줘야 되는 게 소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이게 질금질금 소변이 새는 이 질환이 이렇게 뭔가 한 가지인가요? 먼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소변이 새는 경우는 크게 이제 제일 흔한 것이 방광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은 일생 중에 5명 중에 1명은 방광염을 걸립니다. 그래서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에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년뿐만 아니고 나이가 젊은 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세균성 방광염이죠. 방광염이 걸리면 소변이 아프거나 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심한 경우는 오줌이 급해서 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광염의 하나 예전에 진료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이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왔어요. 근데 이제 장모 되시는 분이 사이를 손만 멱살을 안 잡았지 거의 멱살 잡듯이 험악한 분위기로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 딸은 남자 관계도 없었고 깨끗하다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소변도 질금질금 흘리고 피오줌 나오고 아프다 그러는데 이 우리 사이 놈이 더러운 놈이 틀림이 없다.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일단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허니문 시스타이티스라고 그러죠. 미월성 방광염.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따님이 그동안 성경험도 없고 또 이제 혼사를 치른다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첫 관계를 하면서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방광염이 걸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상당히 무안해 하셨는데 여성의 질하고 요도 방광, 항문이 상당히 가까이 있죠. 균이 질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몸에서 이제 자체 방어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질에 락토바실라이라고 하는 유산균의 일종이 질에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균을 못 들어오게 질을 약 산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피곤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런 균 밸런스가 깨지면 방광염이 걸립니다. 균을 죽이는 질 세정제 이런 걸 쓰면 방광염이 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죠. 또 하나는 방광염 말고 이제 이런 질환 중에 하나가 내내에서 소변이 찼다는 걸 인지하고 자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방광을 수축시키는데 이제 방광을 이제 수축할 때 어떤 방광 수축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런 물질이 이야기하거나 어디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도 분비가 살짝 되면서 소변을 볼 때처럼 강력한 양은 아니지만 아주 미세한 양이 분비가 되니 방광이 이렇게 움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소변이 마렵고 또 심한 경우는 찔끔하면서 오줌이 흐르기도 합니다.
오줌이 질금질금 샌다라고 해도 지금 약간 이렇게 질환이 다른데 이제 이 질환이 방광염과 다르고 요실금이 다르면 그게 다르다는 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문진이죠.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화장실 소변 볼 때 아프냐,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가냐 이런 걸 여쭤보면 그리고 어떨 때 소변이 새느냐 이런 걸 여쭤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고 염증 여부는 소변 검사,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줌이 질금질금 샜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에 네. 대한 고민이 물론 되게 저한테 클 것 오시면 같거든요. 되지만 저희 과가 이제 비뇨기과, 비뇨학과 그러는데 비뇨라는 게 졸졸비자 소변뇨자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관련된 질환, 암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소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다루는 과가 비뇨기과가 되겠습니다. 소변을 만드는 콩팥, 우리가 신장이라 그러죠. 콩팥이 이제 양쪽이 등 뒤에 두 개가 제 주먹보다 조금 큰 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두 개에서 소변을 피를 걸러서 많은 전해질이나 노폐물 이런 것은 소변으로 내려보내고 그럼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와서 방광에 있다가 왜냐하면 그 방광이 없는 우리 조류 이런 거는 똥오줌을 같이 누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지면 하늘에서 막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 옛날 예비군 훈련할 때 똥 이렇게 맞은 적도 있는데 새가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게 고등동물은 저장 능력이 있거든요. 방광의 소변을 저장했다가 자기가 배뇨하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광,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가 있겠죠. 외부 생식기. 이쪽에 생긴 질환을 수술하는 겁니다. 원칙은 소변을 만들고 생산하는 데 생긴 수술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하고 연관된 소변 볼 때 문제가 있거나 소변과 연관된 그런 질환은 비뇨기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뭐 병원 소문을 내라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을 숨길 게 아니고 소문을 내야 됩니다. 너무 자주 간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주변 분한테 상의도 하고 소문을 내서 적절한 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